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가 81.79로 3월보다 0.5% 올라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입물가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평균 52.3달러로 전월보다 2.1% 올랐습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부문 수출이 4월 수출로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수출이 4월로는 처음으로 150달러를 넘어선 155억 5천만 달러, 수입은 78억 8천만 달러로 76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2%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0년 8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랜섬웨어로 국내 기업 12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우려됐던 어제 CJ-CGV의 일부 상영관 광고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광고 영상 송출이 중단됐고 충남 아산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안내판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진흥원과 보안업계는 랜섬웨어 변종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윈도우와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관광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예산 550억 원을 이달 안에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제도는 정부와 기업 또 근로자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해 할인과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국내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영 신통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렇게 좋지가 못한데요. 이유를 찾아보니 미국발 악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왔던 소재긴 한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가기밀 유출 의혹을 받으면서 탄핵 이야기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전일 하향 곡선을 보이면서 분위기 반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우리 시장을 강하게 사던 외국인들도 오늘은 조금 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을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그나마 잘 가는 모습인데 종잡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대형주장이다라고 이야기가 쭉 이어져 왔는데 오늘을 보면 또 중소형주가 가는 것 같고 또 내일은 또 어떨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슈에 대응하고 어떤 투자를 해 나가야 할지 어려우실 텐데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그 방향성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288.92포인트, 2290선이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2280선까지 내려앉았고요. 낙폭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0.28%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위로는 2290포인트, 2295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아래로는 2283.21포인트입니다. 위아래의 진폭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고요. 오늘도 장 마지막쯤에 보합권이나 어제처럼 반등이 나와주면 어떨까라는 좀 바람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수급주차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개인만 삽니다. 2,135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이 2,265억 원이나 쏟아냅니다. 금융투자는 45억 원 사고 있지만 투신 연기금이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336억 원 팔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까지 하락합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 55,000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네이버가 8,000원 정도 빠지면서 83만 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죠.
한국전력이 오늘은 반등을 하네요. 어제 좀 낙폭이 컸는데 신재생에너지 이슈가 나오면서 낙폭이 컸죠. 오늘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1.43% 정도 반등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요. 삼성생명 그간 전고점 찍고 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2만 원대는 지켜줍니다. 삼성물산도 12만 5천 원대까지 다시 밀렸고요. 포스코 27만 원이 살짝 깨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죠. 더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볼 텐데 신한지주, KB금융 오늘 금융주들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주가 오늘 좋습니다. 사드 이슈가 조금 약화가 되고 있고요. 한중 관계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직격탄 맞았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같은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 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 SK텔레콤은 소폭의 하락 보입니다. 코스닥 가보죠. 코스닥은 639.08포인트, 말 그대로 보합권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상승 흐름에서 지금 보합권까지 또 다시 내려왔는데요. 일중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640선 회복했다가 640선 살짝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점은 638.98포인트, 639포인트 정도인데 현재 포인트가 저점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추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곳에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415억 원. 중소형주를 외국인이 오늘 담고 있고요. 기관은 양시장 모두 매도합니다. 매도폭이 꽤 크고요. 329억 원. 하지만 개인은 양시장 모두 삽니다. 코스닥에서도 42억 원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카카오는 하락하는데 낙폭이 크진 않고요. CJENM, 메디톡스 상승합니다. 특히 낙폭이 좀 있었던 메디톡스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로엔도 1.35%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인데 6위 코미팜, SK모트리얼즈, SFA, 휴젤까지 6위부터 9위까지 모두 하락하고 파라다이스가 오늘 시세가 분출이 됩니다. 17,000원까지 지금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될 것이다. 실적으로 이어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17,000원대 지금 다시금 껑충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컴투스, GS홈쇼핑, CJ홈쇼핑, 워닝 IPS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나 홈쇼핑 관련주들의 낙폭이 2% 가까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121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45% 상승하면서 5원 상승하는데 오랜만에 원화 약세가 벌어지면서 1120원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장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매매 동향을 수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국적벽 매매 동향 보니까 자금이 유럽계 자금들이 많이 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 매매가 되고 있다.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건가요? 네, 4월 외국인 매매는 아마 1조 2,650억 원 승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유럽계 자금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면서 외국인 전체 매수보다 더 강한 매수가 유입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계 자금은 14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되었다는 거죠. 14개월이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이어왔던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계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는데 이번 4월 달에 매도 전환했다. 3,100억 원 정도 매도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추세 상승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고, 유럽계 자금은 워낙 단기성 자금이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헤지펀드 성향이 좀 높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 이탈 가능성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유럽계 자금 이탈 가능성을 지금 좀 높게 점치고 있는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4월 외국인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시점을 되돌이켜보면 4월 20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전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월 달에 유럽계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다는 점은 유럽 정치적 리스크 완화가 유럽계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지면서 유럽계 자금 유입을 견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계 자금 유입 강도 또는 지속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유럽 정치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월 영국
조기 총선이 있고요. 8일날 있고요. 그리고 6월 11일, 18일에는 프랑스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포퓰리즘 확산은 좀 제어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을 자극할 만한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럽계 자금이 더 강하게 유입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에 유럽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도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좀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발 정치적 이슈가 교란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유럽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강해지지 못할 경우에는 유럽 계자금이 이탈하면서 국내 수급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 조금의 상승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외인 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향후 전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차 전망치라고 할 수 있는 650포인트 전, 1차 상승 목표치를 할 수 있는 650포인트 전후 도달 이후 단기 매물 수화 과정이 전개 중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한 흐름을 보인 이후 단기적으로 630에서 64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등락 과정을 조금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코스닥이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 기존 주도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이나 IT 업종들의 이익 개선세라든지 이익 전망치 흐름이라든지 굉장히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는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30포인트의 지지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경우에는 650포인트 안착 그리고 670포인트 돌파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이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은 코스피 2300 안착은 좀 어렵다는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2300선 근접하거나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 좀 차익 실현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2300 코스피가 2300 도달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물 압력이 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변수들이 글로벌 리스크 변수로 인해서 충격 요인이 아니라는 점들을 감안해봤을 때 투자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기 마련인데요. 아마도 그 대안은 코스닥 중소형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상대적 우위를 예상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IT와 내수주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코스피에 대한 좀 부담은 덜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반등 시도를 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단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 실적 시즌이고요. 거의 이제 발표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헤드라인에서도 좀 보내드렸는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개선이 됐고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4월 초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부터 시작해서 한 달 반 동안 실적이 발표됐죠. 사상 최고치 주가를 만드는 그 펀드멘탈의 개선을 기업 실적들이 이제 수치로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런 펀드멘탈이 강해지는 흐름은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부담이 좀 큰데요. 그것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9조 8,900억 이익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IT 업종 이익 증가 속도가 빠르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IT 업종의 이익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업종별로 이익 증가율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IT 업종이 역시 200% 넘게 224% 정도 되더라고요.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특이할 만한 점은 내수의 대표적인 업종, 유통업종이 60%, 건설이 52%로 이익이 증가했다는 점, 이 점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IT 업종 혼자만의 개선이 아니라 내수 업종도 동반해서 이익 개선이 나타났다는 점이 더 반가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매번 실적 시즌에 한쪽이 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절름발이 신세였었다. 그래서 박스피에 머물렀었는데 그동안에 몇 가지 경제 지표로만 나타나던 내수의 경기 회복이 기업 실적에서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좀 반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이제 실적 시즌에 나타난 업종의 상승률, 업종별로 상승률을 구해보니까 4월 이후에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코스피 상승률이 어제까지 6.25% 상승을 했는데요, 지수가요. 근데 이제 업종별로 상승률을 구해보니까 IT 업종이 11.26%, 그리고 금융이 9.9%, 의약 업종이 7.86%, 음식료가 6.3%, 유통이 5.7%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종이나 뭐 음식료 이쪽은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면서 그동안 낙폭이 좀 심했다라는 점, 이 점에서 감안했을 때 이런 반등이 시장에 또 키맞추기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수출 중심으로 경제 회복이 계속 나타나던 그런 흐름이 이제는 내수 경기가 회복이 동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경제 지표가 이제는 그 경제 지표에서 나타났다는 시그널, 그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시장에서 존재하던 그 기대감이 현실화됐다는 점, 그 점이 우리 이번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의미가 있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이 현실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오던 주가가 더욱더 올라와서 우리가 2,300을 뚫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때요?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시장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긍정적이 된다면 지수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보통 우리 그 경제 기업들이 1분기에 이익을 저점으로 해서 3분기에 좀 최고치에 들어서고 4분기에 저 일시적 비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4분기는 약간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이익이 30조 원대에 들어섰다.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 기업 실적 연간 기준으로 따져본다라면은 3분기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감안했을 때 산술적으로 3분기에 뭐 많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30조가 이제 넘어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점차 증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150조, 연간 150조 순이익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업 실적이 이제 개선되면서 이익이 증가되는 흐름이 뭐 지속될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좀 의문점도 나타나고 좀 불안한 감도 있겠는데, 글로벌 경기가 지금 동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스피드오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만의 경기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유로존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그것이 또 이머징 마켓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또 계속 될 것이라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 실적들이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될 것이고요. 또 산업 흐름을 세부적으로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이 4차 산업혁명 흐름, 우리가 이쪽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IT 업종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중심의 이슈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런 IT를 중심으로 한 투자 사이클에 진입하고 더불어서 이제 내수 경기도 회복세로 진입되는 그런 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환경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2분기 이후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IT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부터 좋아지고 있는 내수 업종에 대한 비중, 이쪽도 점차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수출 업종하고 보통 우리가 내수 업종 이쪽을 대립구도로 이해하고 이렇게 좀 보고도 있는데요. 근본 실적 시즌에서도 한순간에는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대립구도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4월 이후에 업종별 수익률 흐름을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표를 보면은요, 그 검은색 선으로 우리가 표시한 게 종합지수고요. 붉은색 선으로 표시한 게 IT 업종 수익률이고, 푸른색 선이 이제 유통업종의 흐름입니다. 보통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출업종하고 내수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원으로 표시한 구간을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이 급락을 하고 이 푸른색 선이 급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IT 중심으로 IT 업종이 좀 수익률이 좀 안 좋아졌던 그 구간이면서 반대 업종으로 유통업종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구간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놓고 보면 4월 후반부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4월 후반부터 내수업종도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러한 그 흐름이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 또 그 후반부에 나타났었던 삼성전자 이외의 IT 업종들이 또 기업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동반해서 다 좋은 기업 실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수익률이 역전되는 흐름에서 벗어나서 동반해서 그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결국 타원에서 나타났었던 흐름은 수익률이 IT 업종이 내수 업종하고 좀 수익률이 역전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에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동반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런 상반된 흐름이 한번 나타나면은 단순히 순환매로, 그러니까 IT 업종이 좀 안 좋으면 내수 업종이 좀 좋아지는 그런 순환매로 마무리되고 다시 또 IT 업종만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박스권에 한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이 확인되면서 동반 상승이 된 것이고,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나서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지수가 최고가를 만들어낸 그런 배경에서 내수업종에 동반된 그런 개선 흐름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쭉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무리가 되니까 뭐 주가 탄력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투자 전략을 이런 분위기에서도 우리는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당연히 좀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수급 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후반 주식시장에서 매도 반전을 한 다음에 이번 주에도 좀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00억 정도 매도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선물 쪽을 놓고 봐도 8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매도 포지션이 누적된 것이 지난 동시 만기 이후에 누적 순매도를 따져보면 만기약이 어제의 날짜로 넘어섰거든요. 물론 오늘 좀 약간 매수를 하고 있지만 100계약 정도 매수를 한 걸 감안해도 한 11,000계약 정도가 지난 동시 만기 이후에 누적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동시 만기 이후에 최고치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수급 흐름만을 놓고 보면 단기 과열권 진입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과열권을 감안해서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매도가 나오는 것을 뭐 급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매도 나오는 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선물지수로 놓고 보면 299포인트 이상에서만 나오고, 또 종합지수 환산하면은 2290포인트 이상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을 하면서 매도를 하면은 시장이 좀 무너져 버리겠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고점에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내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고점의 단기 박스권,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정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흐름을 놓고 봐도 한국물에 대해서 유동성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탈되는 외국인 투자자는 일부 단기 투자자가 좀 이탈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배경 흐름에서 한번 전략을 세워본다면은 결국 고점에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일부 현금화 기회를 찾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시장에서 이탈하는 그런 차원의 전략이 아니라, 이번 그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과 어떤 그 종목을 좀 편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나타난다면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이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여부는 아까 그런 말씀드렸었던 과열이 해소되면서 수급의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재점검하면서 재상승 여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전략까지 이야기 쭉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오늘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라이브 매매 타임에 이어갈 수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께서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많은 종목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건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많은 종목 이야기 정확하고 쉽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